자, 분계 우리 판관비 어떤 상황에 쓰는지를 포인트를 가지고 또 계속 입력을 할게요. 자, 9월 8일 날 신상품 설명회 후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금 45,000원은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번 대변에는 삼성카드 결제했으니까 외상이고, 뭐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거는 상품 원재료 산 거 아니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이고 삼성카드고 금액은 45,000원이다. 그리고 차변에 우리 거래처 직원하고 또 식사한 거죠. 우리 거래처 직원하고 하든지 거래처에 주든지 그러면 그 우리는 접대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금액은 45,000원. 자, 다음 9월 9일 판매사원의 영업용 핸드폰 요금 88,000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가게 되고 차변에는 우리 휴대폰 요금,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도 통신비라고 표현하죠. 계정 과목도 통신비다. 금액은 800번대. 다음 자, 9월 10일 매출처에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료 4,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대변에 4,000원이고 현금으로 4,000원이고 차변에 우리 우체국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요금은 통신비다라고 했죠. 그래서 등기 우편 비용도 통신비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9월 11일 수도요금 3만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자동 이체되었으니까 3만원이 빠져나갈 거고 차변에는 우리는 수도세 이런 것들은 수도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여기는 800번대를 안 써도 500번대가 없어요. 600번, 700번은 쓸 일 없으니까 우리는 800번대 하나만 선택해서 쓰면 되겠죠. 자, 다음 9월 12일 난방용 유류 20만원을 서울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20만원. 난방용 유류, 가스 이런 것도 우리는 수도 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다음 9월 13일 정기요금 23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자,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자, 차변에 이 정기요금은 지금 우리는 상기업이니까 사무실이라서 수도관열비라고 써도 되고 또는 전력비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 FAT 1급이라는 이 급수만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이 눈에 보여요. 시험 때 보면 800번인데, 근데 그 외 급수나 아니면 K랩 프로그램은 800번대 전력비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만들어 쓰는 거라서 필요로 한 곳에서만 얘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관열비라고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전력비를 요구하면 그때 800번대 전력비를 선택하시면 돼요. 아마 우리 뒤에 답안지에는 800번대 전력비라고 적혀 있을 건데 시험에서는 이 두 개 다 답이기 때문에 말해주거나 아니면 안 나올 거예요. 한번 이거 원했다가 하도 사람들이 이의제기로 그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때 이것 또는 이걸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소심해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 지금 이 두 개 다 사용해도 괜찮아요. 공장이면 무조건 전력비인데 우리는 본사기 때문에 얘는 둘 중 아무거나 써도 돼요. 자, 다음 9월 14일 날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 8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현금으로 8만 원 납부했고, 차변에 자, 이번엔 자동차세예요.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런 거는 우리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자, 다음 9월 15일 법인 균등분 주미세 1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현금으로 10만 원을 납부했는데, 자, 우리 주민세 중에 법인 균등분이라는 건 우리 구청에서 이 구청에 소속돼 있는 법인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집 세대별로 해서 우리는 균등할 주민세라고 해서 주민세를 부과를 하죠. 구마다 금액이 좀 틀리고,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균등분 주민세도 우리는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 자, 다음 9월 16일 상품 운송용 트럭에 대한 면허세 18,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18,000원 납부하고, 자, 우리 면허세도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세금과 공과금. 다음 9월 17일 날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8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현금으로 80만 원을 납부했고, 재산세도 매년 반복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혹은 세금과 공과 이렇게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고,
다음 9월 18일 상공회의소 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이번에도 현금으로 5만 원 납부하고, 차변에 상공회의소 회비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우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과 공과금이다라고 처리할 거예요. 얘도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9월 19일 날 계약서에 첨부할 인지 1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자, 여러분들 인지 붙여보신 적 있나요? 수입인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우리 강윤경 씨는 해봤을 것 같아.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볼 때 수입인지 붙이고 안 했어요? 그죠? 그럼 봤잖아. 왜 아무도 못 본 것처럼 그래요? 요즘은 이제 그런 제도 안 쓰고 이제 또 다른 편한 제도를 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공과금이나 세금 성격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납부했다는 증빙으로 그걸 받아서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 곳에 붙이는 게 인지예요. 그래서 얘도 우리 세금이나 공과금의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우리는 현금으로 10만 원 납부한 걸 이 인지대도 세금과 공과금이다 800번대 1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다음 9월 20일 날 국민연금 보험료 46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예수금이죠.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이고,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는 회사 부담분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럼 대면에 현금으로 46만 원이 나가고, 이 중 절반인 23만 원은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예수금으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쓰고,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비용 처리할 건데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비용 처리하겠대요. 자, 이제 또 우리 13개 있는 분계를 컴퓨터에 또 한 번에 쭉 입력해 볼게요. 온통 세금과 공과금이 있겠네. 그죠?
그냥 위에 덮어 쓰시면 돼요. 근데 커서가 안 들어가시면 은경씨 안 들어가면 여기 날짜가 들어가 있는 거고 날짜 지워야지 날짜 쓸 수 있죠. 근데 지우는 건 커서 놓고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실수로 날짜 잘못 썼으면 그럼 그냥 위에 다시 클릭하고 날짜 덮어 쓰면 돼요. 그죠? 만약에 비용 처리하라고 했다면 아니 자산 처리하라고 했다면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다음 9월 24일 날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 현금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자, 그럼 현금으로 4만 원 지급하고 자, 우리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은 성능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하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되겠네요. 차량 유지비 자, 다음 9월 25일 경기 상사에 판매 상품 샘플을 발송하면서 퀵 서비스 비용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번에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2만 원을.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상품 판매하기 위해서 샘플을 발송하는 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운반비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취득 시점까지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 이후 거는 운반비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운반비다. 금액은 2만 원. 다음 9월 26일 신입사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차변에 우리 직원 교육시키면 직원을 교육시키는 비용은 교육훈련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겠죠. 자, 다음 9월 27일 본사 사무실에 신문구독료 15,000원을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으로 15,000원 지급하고 자, 우리 종이에 잉크 묻은 거는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죠. 자, 9월 28일 사무실에서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 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만 원이고 차변에 우리는 소모품의 비용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예요. 금액은 10만 원이다 라고 쓰는 거고, 자, 이번엔 참고로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이고, 그리고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문제에서 요구 시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이 계정 과목은 쓰고 싶어도 없을 거예요. 얘는 기본 설정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내는 사람이 저걸 쓰고 싶으면 문제에 적어둬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넣어둔다는 거예요. 자, 다음 9월 29일 당사의 장부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에 장부기장 수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보통예금에서 서울은행 50만 원이다. 자,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장부기장 수수료, 우리는 그건 서비스 제공하고 대가 받는 거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금액도 50만 원이다. 자, 다음 9월 30일 날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했고 문제에서 광고, 홍보 이런 글자가 있으면 우린 계정 과목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거예요. 이 계정 과목은 500번대 비용 계정 과목이 없는 500번대가 없고 6, 7, 800번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6, 700번 안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800번대 하나만 우리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분계는 끝이 났고, 자, 우리 또 30번까지 또 한 번에 쭉 입력합시다.
되셨나요? 유현 씨 됐어요? 무슨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소연 씨도 해요. 소연 씨가 안 보여. 어디 갔지? 자, 유진 씨 다 되셨죠? 자, 이제 우리 기타 거래 지금 이 앞에까지는 사실 지금 우리 분개했던 거 보면 전부 다 제가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대변에 현금 아니면 보통 예금, 미지급금 아니면 뭐 나가봐야 당좌 예금 이런 것만 되는 형식으로 우리는 지금 차변의 계정 과목이 그 비용 계정 과목 어떤 걸 쓰느냐가 포인트였던 거고, 자 이제는 그냥 아무 막 거래들 시험에도 아무 막 거래가 막 나오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3번 기타 거래의 10월 1일 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8천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우린 지금 여기에서 단기 매매 차익 목적 그리고 상장사라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고, 이걸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산 거고 액면 금액은 우리가 사올 때는 전혀 쓸모없는 금액이라 그랬어요. 우린 이 금액에 살 수 없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수수료는 자산 중에 유일하게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계정 과목이었죠. 그래서 자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거는 모두 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 거 분개를 하면 일단 뭐 제가 방금 얘네들을 먼저 말했지만 우리 분개할 때는 딱 전부 다 읽고 나면 마지막에 서울은행 보통예금에서 600만 8천원 이체했다는 걸 확실히 알겠죠. 항상 분개할 때 확실한 것부터 위치를 잡으면 우리가 여기를 쓰고 나면 대변에 뭔가를 또 더 쓸 생각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알아서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확실한 것부터 먼저 채워버리세요. 그럼 이제 차변에 우리가 산 게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한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 가격만 사용한다. 그러면 600만 원이고, 그럼 우리 이 8,000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얘는 영업 외 비용으로 써주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자, 10월 2일 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8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이번에 보면 이번엔 우리가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을 판다는 건 단기 매매 증권을 판다는 거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을 치울 거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될 거고, 우리는 항상 처음 뭔가를 팔거나 하면 처음 할 게 장부에 적혀 있던 거 지우는 거예요. 팔면 이제 장부의 기록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장부에 얼마 적혀 있는가 봤는데 180만 원은 판 금액이고 우리 200만 원에 구입했으면 200만 원이라 적혀 있을 거잖아. 그럼 200만 원을 지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200만 원을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보통예금 서울은행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180만 원에 3만 원 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177만 원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럼 차이 나는 이 금액 23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되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했는데 손해봤다. 다음 10월 3일 날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총액 100만 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 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다. 이번엔 이거부터 그럼 보통예금 서울은행에 돈이 들어왔고, 대변에는 우리가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입한 주식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어요. 얘는 100만 원, 장부에 100만 원 적혀 있었고, 그럼 차변에 돈 받는데 130만 원에 팔았는데 수수료 빼고, 우린 매각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거 아니었죠? 그래서 원래 이대로 하면 30만 원 이익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2만 원 빼고 128만 원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는 차이 나는 이 28만 원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이 단기 매매 증권 붕괴 이 세 개만 입력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할 때 수수료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 매각할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팔면서 손해본 돈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들은 판 돈에 수수료 빼고 받았기 때문에 그 돈 빼고 우리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오니까 그대로 다 처리한 거죠. 그래서 매입할 때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으로 한다. 자, 이 세 개만 입력할게요. 자, 차변 대변은 순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아무 때나 쓰시면 돼요. 자, 그럼